AI에 기회가 있다고 네. 보고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성장주의 PER은 사실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말하는 그런 이슈라든지 그런 거를 전혀 저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투자를 5천만 원으로 시작하셨다고 해요. 사전 만에 한 17억 정도를 이제 수익을 내셨다고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투자는 팔란티어랑 스노우플레이크, 나이키, 스타벅스, 국내 상장한 S&P 500, 네. 오픈도어, 엔비디아 이렇게 네. 총 7개 종목으로 제가 시작을 했었고 네.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분산 네. 투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주가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그래서 많이 잃었습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이때 22년에 환차익까지 해가지고 7천만 네. 원까지 투자금이 늘어났었고 네. 25년 초에 팔란티어와 국내 상장한 S&P 500을 제외하고 모두 매도를 했거든요. S&P 500은 왜 매도를 안 했냐면 그 연금저축 계좌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네. 현재 65%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상태이긴 한데 제가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더 이상 추매는 하지 않고 있고요. 작년에 매도한 나이키랑 오픈도어,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네. 제가 총 1,700만 원의 손실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다 팔았고 스타벅스랑 스타벅스가 20%, 엔비디아에서 네. 600% 수익을 네. 얻어서 그 원금까지 총 6,300만 원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손익을 상계해가지고 작년 5월에 아이렌에 5천만 원치를 들어갔고요. 네. 지금은 이 팔란티어랑 아이렌만 지금 들어가 있고 네. 아이렌이 자료 화면이 나갈 건데 아이렌이 230%, 네. 팔란티어가 965% 해가지고 두 종목 수익이 현재 8억 5천만 원 이상 나 있습니다. 결국은 큰 시세 손절매 잘하셨고 이제 잘 올라가는 주식을 계속 끝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네. 지금까지 오신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수익이 좀 많이 나셨을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종목 있었지만 과감하게 잘 내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아이렌을 또 이제 계속 매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분산 투자라는 말 잘 몰랐을 때 분산 투자라는 말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AI 쪽으로만 네. 이제 사실 작년 말부터 월가에서 나온 얘기는 올해는 가치주가 좀 가능성이 있다. 네. 작년에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살살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개, 그것도 아직 실적 대비 되게 고평가다라고 평가받는 종목, 특히 아이렌 같은 거는 그렇다고 네. 보거든요. 네. 일단 이 집중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일부에서 말했던 네. 것처럼 AI에 기회가 있다고 네. 보고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저는 성장주는 사실 이거는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개인 이제 원칙 네. 제가 그냥 생각하는 내용인데 성장주의 PER은 사실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말하는 그런 이슈라든지 그런 거를 전혀 저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의 이제 판단이 더 성향대로 중요하다. 원칙대로 가는 네. 적이라서 예, 그쪽으로는 전혀 이제 이슈가 저한테 영향을 미치진 않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여전히 AI 성장에 대한 걸 보시고 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섹터는 없고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는 요즘에 조금 주변부로 좀 밀려난 느낌이긴 한데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를 네. 뭐 팔란티어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네. 팔란티어는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뭐 이건 파돌땡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블로그도 있습니다. 블로그 있으시니까 검색해 찾아보시면 내용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이제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하셨다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네. 평범한 직장인의 투자가 필수라고 깨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 저는 그거를 좀 사고를 깨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공무원 조직에서.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2022년에 처음 투자를 했는데 그 전에 그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 네. 코로나 때 엄청 바닥을 찍었다가 반등을 하면서 저 빼고 다 돈을 벌더라고요. 네. 부서 직원들이. 그 당시에 그걸 보면서 좀 많이 그래도 저는 끝까지 안 했어요. 유일하게 안 한 사람이긴 한데 당시에 제가 저의 투자 시작 계기를 좀 손꼽아 보라면
성공의 경험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 네. 저의 첫 성공은 일단 건강하지 못했던 몸을 좀 운동을 하고 해가지고 17kg 넘게 감량하고 건강한 사람이 된 게 저의 첫 성공이었고 네. 이후에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로 저의 이야기를 좀 전달하면서 여기서도 네. 유의미한 성과를 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나는 이제 운동도 하는 사람이고 유튜브로 자기 개발도 하는 사람인데 책 읽는 사람도 돼볼까라는 생각에 남편이 계속 추천해줬던 우성님의 부의 인문학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나서 자본주의 현실과 노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투자의 필요성까지 깨달았는데 그 길로 이제 월급을 계산했더니 당시에 제가 실수령액이 21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20년 넘게 다 저금을 해도 10억이 안 되더라고요. 않죠. 네. 그리고 또 그때 10억이랑 20년 뒤에 10억은 또 다르고. 너무 가치가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좀 너무 암담하고 그리고 10억을 모았다 치더라도 병원 가고 밥 사 먹고 관리비 내고 또 남편이랑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런 삶을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려봤을 때 도저히 답이 안 보여서 남편이랑 상의해서 바로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네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뭔가 계좌들을 보면 퀀텀 점프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뭔가 갑자기 꾸준하게 우상향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케이스는 사실 많이 없는 것 같고 급격히 불어난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종목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 23년 5월에 네.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요. 역시. 네. 그 계속 22년 2월에 투자를 시작해서 21년 3개월 동안 마이너스 2,500까지 찍었다가 네. 이렇게 계좌를 계속 안 보려고 멀리 하다가 23년 5월에 네. 팔란티어가 흑자 전환을 했었어요, 당시에. 네네네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팔란티어 2,700주가 있었거든요. 그때 몇 천만 원의 수익이 바로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도 계속 올라가고 네. 25년 초 되니까 제 주식 계좌가 이제 4억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한 나이키나 오픈도어 이런 것들을 네.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아이렌을 발견을 해서 이 두 개만 이제 갖고 가자. 나는 네. 성장주가 맞는 것 같다 하고 네. 지금은 현재 계좌가 이제 10억 왔다 갔다 네.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6억의 수익이 있었고 남편은 7천의 수익이 있었는데 네. 25년 초에 10억 언저리였던 저기 순자산이 1년 만에 이제 17억까지 점프를 네.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좀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너무 운이 좋았고 네. AI 섹터가 주목을 받아서 네. 그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회사를 다니시고 계셨었죠? 네, 투자 시작했을 때는 회사를 다니고 그쵸. 있었어요. 네. 23년 5월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년 네. 5월달 주가를 쭉 보면 그러네요. 그때 잠잠하던 7, 8불 대였던 주가가 네. 23년 5월달에부터 급격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의 추세가 이어져서 지금까지 왔네요. 네. 재미없는 구간도 있었지만 분명히 보면 네네네. 쉬었다가 올라오고 쉬었다 내려가진 않고 쉬었다 올라오고 쉬었다 올라오고 반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또 네. 지금은 좀 쉬는 구간인데 또 다시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주가 흐름을 보면 2024년 상반기도 2023년 보면 한 6개월 단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또 빠질 때는 또 한 6개월 정도 또 재미없게 빠지는 기간도 있었고 이때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팔았다가 다시 사야지 그 생각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네. 저는 훨씬 좀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복리 차원에서는 네. 그게 손해고 어차피 또 제가 그때 2,700주를 들고 있는데 팔았다가 2,700주를 다시 만들 자신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내려가도 당시에 저의 멘탈은 막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정도가 돼서 네. 그렇게 빠져도 빠지는갑다 하고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안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네, 그건 또 아니시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돈 다 가져가게요. 또 아,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투자에 대한 베팅력도 좀 있어야 되고 운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마음 물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리밸런싱을 통해서 아이렌을 이제 매집을 하셨는데 아이렌도 그 정도의 팔란티어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작년 내내 계속 매집하신 거잖아요. 네네. 사실 작년에 주가가 사실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아직도 버티시는 건데 매집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블로그를 시작을 하면서 네. 투자나 돈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할 네. 수가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미국에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때문에 되게 이슈가 네.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비트코인까지 떡상을 했었는데 예전부터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너무 네. 비싸기도 하고 잘 몰라서 투자를 좀 망설였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결과 행동을 해야 뭔가 네. 바뀐다는 경험들이 네. 계속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참에 좀 간접 투자라도 해볼까 하고 채굴주들을 살펴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네. 코인을 사지 않았던 이유는 코인이 1억이 넘어가고 제가 뭐 소수점으로도 살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온전한 한 주를 좀 가지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간접 투자로 채굴주를 보게 됐는데 그때 제가 봤던 이제 조건 중에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면은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형주 중에서 채굴 능력이 상위권이고 마진도 높은 기업을 보다가 아이렌을 발견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아이렌의 언론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다가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채굴에 투자를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채굴주가 왜 채굴에 투자 안 할까?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 길로 이제 AI 인프라 쪽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왜 그걸 안 했냐면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을 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AI 쪽은 이제 지금 가장 병목이 전기인데 전기 이전의 병목은 GPU였잖아요. 근데 네. 칩 수량 부족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지만 전기는 이제부터 시작일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앞으로 AI가 좀 중요해지면서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세워질 거고 또 그만큼 엄청난 전기를 먹을 거고 그래서 아이렌은 일단 원전 세대를 돌릴 수 있는 3기가와트라는 전력을 확보한 기업이고 네. 이 정도의 전력량은 경쟁사들을 앞다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렌이 진입한 AI 인프라 시장에 신규 경쟁자가 진입을 하려면은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릴 거고 길면 10년 정도 보고요. 아이린이 일단 다른 기업과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전력 효율성에 따른 비용 경쟁력도 좋고 이거는 같은 전기를 써도 경쟁사는 20-30% 전기를 더 내는데 아이린은 같은 전기여도 뭐 이제 더 싸다든지 아니면 AI 연산 효율이 훨씬 좋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GPU 수급 실행력도 상당히 좋고 올해 연말까지 14만 대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ESG를 그 빅테크 쪽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아이렌이 100% 재생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AI 인프라 쪽에 투자한 비용 대비해서 경쟁사들 대비해서 적은 부채로 또 깨끗하게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AI 클라우드 대형 계약도 맺었기 때문에 이로써 증명을 아예 한 셈이고요. 채굴 수익이 일단 현재로서 매출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매출이 AI 인프라로 넘어오는 순간 이제 아이렌은 시작이다라는 생각에 좀 이런 실행력이랑 인프라 쪽으로 공부를 해보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 정리를 하고 전부 다 들어간 겁니다. 또 나름대로의 아까 뭐 팔란티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확신이 있으셨으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오직 아마 AI 관련 주식들은 올해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저도 같이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종목 얘기보다 좀 멘탈에 대한 얘기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투자 시작하고 나서 5개월 만에 퇴사를 하신 거예요? 돈이 일정 부분 모인 다음에 하신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는 좀 바로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사실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자산이 한 10억 정도 넘어가면 이제 본업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네네. 굉장히 좀 빨리 결정을 하셨네요. 네.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 했으면 엄청 불안하실 것 같은데 길을 잘못 선택했나 하고 다니면서 할 걸.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일단 제가 전업 투자를 하려고 그만둔 게 아니었고 퇴사하고 당장 이제
개인 사업이랑 이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입이 아예 없지는 않았고요. 네네. 공무원 때랑 좀 비슷한 수입이 있었고 많을 때도 있고 뭐 적은 날도 있고 왔다 갔다 했는데 공무원 시절 대비에는 상당히 불안정하긴 했거든요, 네. 수익이. 근데 하지만 이제 남편이 또 일을 하고 있고 가족이 모두 좀 절약을 실천하는 상태라 부담이 없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투자금으로 들어가 있는 자금이 대부분이 원래라면 전부 저축에 묶여 있었을 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없다고 우리 가족이 당장 힘들어지고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네. 또 장기 투자는 원래 그런 거다 하고 좀 스스로를 위로하다 보니까 네. 어느새 주가 안 보고 좀 현생에 집중하고 그때 오히려 불안한 거는 투자보다는 내 사업이 잘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가 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셨군요. 네. 불안해하시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이거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거기에 더 신경을 쓰셨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 누구나 나 이것만 벌면 또 자산 10억만 찍으면 또는 20억만 찍으면 다 전업으로 들어가겠다 그러신 분들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 퇴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지금 당장 다 퇴사하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다 퇴사를 하면 손은 누가 키우고 그러니까요. 경제는 누가 돌리고 차는 누가 만들고 반도체는 네. 누가 만들겠습니까? 또 퇴사를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퇴사라기보다 부자,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뽑는다면 뭘까요? 저는 무조건 투자. 네. 투자고 퇴사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네. 이제 경험을 해봤고 네. 이게 저는 사업으로 성공하는 게 성공을 꿈꿨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투자로 성공하는 게 훨씬 부자 될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제가 네. 해보니까. 네. 네. 아까 이제 아까랑 뭐 비슷한 얘기인데 저 공무원인 상태에서 투자 수익이 났다면 저는 그만 안 뒀을 것 같아요. 안 보고 네. 그 근로소득으로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를 네. 하고 또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지금 계신 자리에서 네. 내 삶에 감사하면서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네. 하면은 저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좀 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돈 공부 이게 투자 공부도 좋은데 뭐 이제 일맥상통하긴 한데 내가 절약을 하고 이게 통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게요. 이게 투자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이게 10%에서 30% 올라도 8, 90%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마음을 좀 이겨내고 이걸로 내가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건지 상상을 하면서 좀 그 시간들을 버텨내면서 좀 현생에 집중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저는 좀 장기 투자 성향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게 가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단타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일단 해보시면은 되게 장기 투자가 좀 좋다는 거를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해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꼭 투자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타를 하게 되면 사실 심리적으로 매일 쫓기잖아요. 네. 쫓기고 맨날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쉽지 않죠. 근데 네. 이제 일상 삶과 투자를 이제 병행을 하려면 결국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언제 장기 투자 해가지고 돈 버냐 이제 그 생각들을 아마 많이들 하시니까 단타도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시청자 보시는 분들 아마 이제 자신만의 투자 방법 잘 찾으셔가지고 뭐 퇴사보다는 큰 부를 이루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돌파댁 아니고 파돌댁. 저는 파돌댁이라고 하셔서 꼭 돌파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파돌댁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블로그 있습니다. 블로그 잘 찾아서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